네, 보신 것처럼 안전 또 건강과 맞닿은 문제라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찰단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뭔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시찰단이 확인하게 될 오염수 처리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는 알프스라는 아까 나왔던 다핵종 제거 설비입니다. 네. 일종의 필터링 하는 여과 설비인데요. 네. 그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서 성능 확인 결과 나오게 되면 그걸 방류 직전에 준비 단계에 있는 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 저장된 오염수들의 정화 수준, 이게 정말 방류해도 되고 일본이 얘기한 대로 희석하게 되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곳이 있다던데 그게 어디입니까? 제가 보건대 크게 안전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구역이 있다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도 그 원자로가 있는 부근, 그 근처는 상당히 방사선 주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가면 안 되는데 정화 설비는 그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알프스라는 정화 설비를 돌리게 되면은 그 방사선 물질을 갖다가 필터를 통하기 때문에 그 필터에서 집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방사선 주기가 높아서 역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 전과 정화 전에 오염수의 상태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안전에 위험이 돼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역 네.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박 6일 가운데 이제 원전 현장에 가는 건 이틀입니다. 이틀이면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짧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점검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지만 이틀 동안은 현장 점검이고요. 이틀은 관계자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우리 파견단이 가기 전에 국제기구에 원자력 국제기구의 검토 서류, 그 다음에 동경전력이 발간한 서류, 그 다음에 일본의 규제기관이 발간한 서류 이런 걸 상당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걸 봅니다. 근데 그런 걸 검토하면서 나왔던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 집중 주의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시찰단 일정을 보면 살펴본 뒤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뭘 더 요청을 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알프스, 바로 네. 그 다핵종 제거 설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성능 확인을 갖다가 현장에서는 좀 미진하다. 그렇다면 성능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가지고 오염 전후의 수질의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프스 설비가 1년 내에 잘 돌아야 돼요. 그것이 네. 가동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 이력 같은 거 이런 데이터를 갖다 얻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독립 검증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요청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직접 채취해서.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독립 검증은 직접 채취해가지고 독립적으로 그걸 검증하는 것들은 사실은 국제 원자력 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전문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프랑스의 규제기관, 민간 해양 전문기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거기에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독립 검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가가지고 독립 검증을 갖다가 주장할 거는 굳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 시찰은 이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뒤에 땅, 바다, 하늘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장기적인 데이터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과연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 방사선 오염수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한 30여 년간 그 바다에 우리나라 연근해의 방사능 수치를 갖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그다음에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만큼 네. 사실은 희석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봤을 적에 우리 바다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네. 팩트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가 그러면은 책임을 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환경 오염은 환경 오염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 방사능 해양 감시를 갖다 강화하는데 거기는 항상 비용이 듭니다. 네. 돈이 들죠. 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후쿠시마 아니었으면은 딴 데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찰단은 최종 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릴 만한 그런 평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번 시찰 갖고서는요, 이게 안전성 평가의 문제보다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이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안전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도 그 모니터링 지점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특히 제주 앞바다의 모니터링 지점을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는데 이번은 사실은 국민 안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